여러분들이 예시로 쓰고 있는 그 평면도를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걸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벽체, 창문 위치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터페이스를 3차원으로 바꾸는 얘기는 했잖아요.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에 들어가면 3차원 기본사항으로 바꿔주면 거기에 필요한 툴들이 이제 로딩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고요. 뷰 큐브 가지고 제가 이미 지금 Z축까지 나오게 3차원 뷰가 보이게끔 뷰 큐브의 모서리 부분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뷰를 바꿔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성한 예시 평면도가 이렇게 3차원 뷰로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필요한 거는 아까 앞서 한번 훅 지나간 말처럼 벽체랑 이런 정도밖에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0번이면 그 선 종류와 컨티뉴 선이랑 색상이 반영된 3차원이 나옵니다.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를 벽 레이어로 더블 클릭을 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치수선이라든지 기타 선 레이어들은 끌 겁니다. 치수선도. 문 같은 경우는 쓰지는 않겠지만 필요는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점 솔리드 객체들을 합쳐가지고 모형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예시로 갖고 온 아이가 깨끗하지는 않군요. 그래서 일단 3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화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래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놓고 합시다. 그래서 이 눌러 당기기나 돌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달라고 했잖아요. 돌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 버전에서는 그닥 이 돌출이랑 눌러 당기기랑 차이가 없지만 일단 돌출은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딘가 그 영역의 범위를 계산을 할 때 그 범위가 한정돼서 해치 메뉴를 적용하듯이 그런 공간이어야만 먹힙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이제 외곽선이 어떤 벽체선까지 같이 돌출돼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콘에서 보다시피 돌출은 그 면이 자체가 다 상승된다는 높이가 생성이 된다라는 개념이지만 얘는 주변 선들이 그냥 있고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돌출돼서 올라간다는 아이콘 모양이잖아요. 그 차이처럼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눌러 당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똑같이 안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인식이 되면 마우스 클릭에 따라 이렇게 개체의 영역이 선택이 되지고요. 클릭을 하면
쪽,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든지 음의 방향이든지 지금 Z축 쪽으로 돌출이 되는 거잖아요.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그래서 위에 또 P 방향으로 3천 정도로 주면 됩니다. 다. 여기는 상문 부분이죠. 예, 3천. 얘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체의 두께를 계산하면 3천이 아니긴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스터디모델 만드는 거 실습하는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돌출로 한번 가볼까요? 돌출로 가면 지금 아까 눌러 당기기라는 프레스풀하고 달리 영역을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BO라고 해서 바운더리 경계선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을 눌러서 그 경계선에는 내부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우스가 지나갈 때마다 알아서 이렇게 선택되지거든요. 그래서 돌출을 누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그 바운더리 개체선이 인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3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확인시켜주면 이렇게 원래는 그 개체 밑에 그 벽체선이랑 같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2022년 버전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식된 경계선까지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솔리드라는 게 덩어리라는 거니까 개체가 되는데 지금 프레스풀이랑 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프레스풀은 그 우리 해치 명령어 적용하듯이 영역만 인식이 되면은 개체를 생성할 수 있고 돌출 명령어 같은 거,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이 산정이 바운더리라든지 리전이라고 해서 영역이라는 또 다른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 범위를 한정해야지만 식으로든지 해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저 아까 말했던 B5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이제 영역 경계선이라는 영어 뜻에서 갖고 온 건데 그 BO 같은 경우에는 클릭만 그 범위 안에만 클릭해주면 영역이 설정이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드래그를 다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고립 영역 탐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뭐 프레스프리스나 그래스프로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명령 하나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3000씩 그래서 일단 벽체선들을 다 올리고 나면 지금 요 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선들이 보여서 이렇게 복잡한 거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이드. 지금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면 실제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보이는 선들, 모서리 선들만 보이게끔 이렇게 3차원 뷰가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해주면 되고, 오비트라는 얘기도 했을 텐데, 이렇게 궤도 축, 우리가 보는 뷰의, 이 뷰 큐브에 정해진 그 각도대로 안을 주고 자유롭게 회전해서 뷰를 정할 수가 있는 걸 오비트라고 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초록색 구슬이 그 궤도의 중심점이고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벽체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하고 창문에 이제 구조체들을 넣어줄 건데 일단 들어가는 문 위에 여러분들 지금 강의실 출입문 위를 봐도 있고요. 이제 인방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여기 상자라고 하는 이 툴을 써도 되고요. 육면체가 생기는 툴이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개체가 인식이 되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게끔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방 만들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일단 상자 두는 걸로 해서 밑에까지 그러니까 뭐 대각선 두 점을 클릭해주고 그리고 이제 높이를 설정해주는 3차원 입체다 보니까 길이, 너비, 높이까지 세 개가 있거든요. 길이, 폭, 높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각형의 폭이야 저렇게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인방의 깊이, 이 개체의 높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500이라고 해도 되고 1000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2000짜리 이게 현관문이 많다 보니까 700으로 갈까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 벽체 솔리드 덩어리하고 지금 만들어준 인방하고 두 개의 개체가 따로 분리가 돼 선택이 되는데 합집합을 눌러가지고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해주고 얘까지 선택을 해주면 지금 선택할 때 개체가 하나가 되고 중간에 다른 덩어리까지 해서 세 개 덩어리가 한 개로 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의 구조체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창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창문이잖아요.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벽 일부를 뚫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눌러 당기기로 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 정도 높이도 있고 1000 높이도 있는데 1000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밑에 그 위에 입막 만들어줄 때 창문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사각형 만드는 걸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미지정이라고 이 화면이 뜨는지 게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확인되는지 모르겠는데 3차원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좌표계가 요 XY 축 자체가 자기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작업할 때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만든 사각형이 어느 벽체에 어느 덩어리에 붙어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U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S라고 누르면은 좌표계를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좌표계가 좌측 하단에다가 움직이고요. 내가 이 면을 따라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F를 누르면 되고
아니면은 XYZ축을 일정한 각도로 옮길 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메뉴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숫자 3하고 P를 누르면 세 번 클릭을 해서 저 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참, 그래서 3P. 이 CS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면에 이렇게 2차원 명령어를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XY축 자체가 그 면에 와서 붙고 이렇게 그 그리드 바탕도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각도에 맞춰서, 면의 각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면에다가 따로 2D 명령어를 쓸 일 있으면 적용을 하고, 원래 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미 지정을 WCS로 바꿔주면 됩니다. 일단 그렇다고요. 그리고 돌출 명령을 써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700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힙합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개체들을 합쳐주고요. 솔리드 개체들을. 음? 음. 그래서 지금 방문은 제외하고 일단 창문들만 삥 둘러가면서 지금 총 한, 둘, 셋, 죠?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잖아요. 4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서 일단 1단계로 저장해서 올려주면 되고요. 이 영상 말고 줌으로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올려줄게요.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영상을 참고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창문보다도 문 만드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일단 길이 되는 거 DI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계산하는 거는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또 있고요. 3차원을 쓰기는 좀 애매모호한데 그 측정 도구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틈틈이 그걸 모를 때 아니면 면적을 계산해야 될 때 사용을 하면 편하기 때문에 원래 캐드가 계산기였었거든요. 면적 계산기. 그래서 에리어를 하면 얘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최소한 3면 이상, 3점 이상 클릭해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면적하고 둘레의 길이가 명령 행창에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의 약자로서 디스트라고만 나오는데 디스턴스의 거리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서 DI라고 하고 내가 필요로 한 수평 수직의 두 점을 대각선도 상관이 없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1150이고 그다음에 각도 그다음에 X축에서 Y축에서 Z축에서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 분량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행창에 뜹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의 크기가 얼마더라 여러분들 모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 하면 문의 높이가 1300이었고 물론 700이 내려갔으니까
그다음에 문의 폭이 1000이었고 벽체 두께가 지금 아마 200, 300 정도 될 겁니다. 300이라고 나오는데 한 문은 200 정도로 갑시다. 그 문 기호 크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2300에 1000짜리 상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호를 보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여기 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사각형 만드는 걸로 이제 D 해서 200에 그러니까 1000이었잖아요. 벽 두께 300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천천히 사각형을 만들어서 둔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뭐 눌러 당기기 프레스 풀이든지 익스트루드로 1300으로 올려주고요. 이제 우프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군요. 이 축이 제대로 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해주면 이렇게 문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아까 실컷 이야기했던 UCS를 쓸 겁니다. 왜냐면은 2차원 명령어뿐만 아니라 3차원 명령어도 쓰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인지 화면을 쭉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프셋을 써서 한 100 정도 일단 테두리 사각형을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 그려주긴 해야겠네요. 일단 뒤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 그거를 오프셋 한 200을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고 저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오비트 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일단 축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면 양쪽 면 똑같은 XY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만드는 툴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오프셋 20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눌러 당기기를 할 거예요. 얘를 안으로 밀어넣고 두께가 100이어서 200짜리로 만들었으니까 300이 아니라 50씩만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얘도
튀어나올 건데 안으로 저쪽 반대쪽 방향으로 보내고 50. 이거 어차피 그 스케치업 할 때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 들어오고 있죠? 고, 음, 지금 손잡이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라인으로 미미미미 줌 실시간이 돼버렸군요. 줌 실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마우스 휠하고 같은 기능을 생각하면 돼요. 쪽 방향으로 아까 200을 오프셋 했으니까 100면 한 20짜리 원을 만들어주고 반지름이 20이면 좀 작나요? 그래요. 우리 50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자막이 안 나오고 자꾸 제가 말로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출 눌러 당기기 100 들어가 버렸네요. 양쪽으로 100짜리 손잡이가 없죠? 세상에 없는 손잡이인데 두툼하고 이거 뭐 그립감도 떨어지는 손잡이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명령어 6CS라든지 돌출이라든지 오프셋이 2차원 명령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축을 바꾸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을 한번 실습한다고 생각해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해봅시다. 그래서 1200까지 선을 그어주고 그어진 거 맞나요? 1200, 100, 9, C라고 서클 원 그리는 명령어로 반지름이 50인 L을 만들어주고 눌러 당기기 100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미지정인 좌표계를 원래 기본 좌표계 WCS로 바꿔주고 요 문에다가 회전 반경에 맞게끔 설치를 해, 설치까지는 아니고 이동이라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잘못 그은 선의 흔적은 지워주고 참 얘도 저기 스케치업처럼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호전이 줌 기능이 안 되는데 어차피 하나의 개체로 묶여져 있긴 하지만 그룹이라는 이렇게 명령어도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름 없는 그룹이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벽에다 붙이면 끝납니다. 좀 쉬웠나요? 자꾸 헷갈리고 뭔 말인지 빙빙 도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한 2단계? 지금 3차원 요 툴들을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법하고 그다음에 그런 높이 방향의 솔리드 객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UCS 축 바꾸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캐드로 투상도를 그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 투상도 뷰를 이렇게 뷰 큐브로 옮기지 않고서도 이 평면 형태에서도 압축해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고로 해서 작성을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